막 운동하세요? 선생님이? 팔뚝이 네. 민서 허벅지만 할걸요. 진짜로? 민서 허벅지가 어떻고 민서 허벅지. 왜 또 비교 대상이 대학 민서야? 시절 때 시험 대 우승 남자 똑같이 씨름 대회요? 그런 거 진짜. 체육대. 체육대. 체육 대회요? 남자 똑같이 있었는데 그냥 네. 남자 다 뽑고 우승. 남자여서 그런 거 없다. 그래요. 힘이 아주 세신 모양이네요. 야, 참. 자, 봅시다. 자, 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미케니즘 있죠? 이 미케니즘이 이 그림상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이게 바로 저 미케니즘 상에서 1번 상황입니다. 1번 상황. 그리고 여기가 저 그림상에서 2번 상황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저 그림상에서 3번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저겁니다. 보이세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거예요. 1번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 게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력 청력이 없다고 했죠?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력 청력이 없으면 뭐도 없다?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 에너지 0인 1번 상태, 그러니까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 상태를 0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2번 상태는 그 1번 상태보다 위치 에너지 적으로다가 상승해 있어요? 하강해 있어요? 위치 에너지 적으로다 더 불안정해져 있죠? 불안정해져 있죠. 왜 불안정해져 있느냐? 그 불안정해져 있는 것의 크기가 바로 요 정도의 흡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흡열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조선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의 에너지가 얼마다? 요게 델타 E 무한대라 이런 말이에요. 굳이 값을 쓰자면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친화도. 아시겠죠? 지금의 경우는 값이 얼마고요? 지금의 경우는 147이고요. 단위는 전부 다 kJ/몰로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장점.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 델타 E 무한대는 또한 뭐이기도 하냐면 바로 저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아니면 Y축이 위치 에너지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Y축이 위치 에너지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 그리고 요거. 자, 일종의 여기가 뭐냐면 극소점인데 이 극소점에서 뭐가 저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온 쌍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죠? 됐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온쌍이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렇지. 그러면 여기 이거 이건 딱 봤을 때 저 위치 에너지 전체의 최소값이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의 x축 값은 뭐예요? 여기서 x축 값은 바로 R이겠죠? 바로 이 결합 거리가 여기서 나타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소 위치 에너지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죠? 좋았어. 자, 그럼 저 그래프에서 아까 괄호 3번까지, 2번까지 했나? 괄호 3 맞아요? 괄호 3 맞아요? 맞아요? 자, 괄호 3, 이 P 미니멈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저 이 P 미니멈 값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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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쿨롱 에너지인데 2번에서의 쿨롱 에너지. 쿨롱 에너지는 쿨롱 에너지인데 3번에서의 쿨롱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2번에서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3번에서의 위치 에너지. 저 4개의 항 사이에는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저 둘 사이에, 저 4개의 항 사이에는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봐. 2번 상태와 3번 상태. 2번 상태하고 3번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겠죠. 뭐냐면 상태 사이의 차이는 보존될 거란 얘기예요. 차이. 알겠어요? 차이가 보존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분 알겠죠? 성분 알겠어요? 자, 그럼 물을게요.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였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0 빼기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693이었죠? 요 마이너스 꼭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알겠어요? 이게 다 구해놓은 거니까. 는 2번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2번의 위치 에너지. 2번의 위치 에너지가 요거랑 같은 147이었죠? 빼기 3번의 포텐셜 에너지가 뭐예요? 3번의 포텐셜 에너지가 그게 최소 위치 에너지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얘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693 더하기 147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값이 얼마예요?
자, 계산은 얼마쯤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00 얼마? 40. 40 킬로줄 퍼 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이게 뭐다? 마이너스 546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693이라고 하는 그 크기, 693의 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693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이게 693이 되는 거예요. 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의 쿨롱 에너지라는 게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하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크기가 요 차이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띄고 693이라고 하는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뜻하는 거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이해했죠? 너희들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줄게요. 준다? 다 썼어요? 준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결합 해리 에너지.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결합 해리 에너지고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도 디소시에이션, 번역도 해리 이걸 보통 생략해 쓰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 본드 에너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통 표기를 할 때 BE 이렇게 써요. BE. 근데 BDE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BDE라고 쓰는 책도 있는데 뭐 쓰는 사람의 취향이겠죠?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첫 번째 1.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결합 해리 반응. 자, 결합 해리 반응은 이런 뜻입니다. 결합 해리 반응은 다른 말로는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해요. 호몰리틱 클리비지.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동등 분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자, 의미는 뭐냐면 결합 전자쌍 이 양쪽 원자로 동일하게 분배되는 반응입니다. 이걸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슈쇼가 전자 두 개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수소 분자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합 전자쌍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결합 전자쌍은 요게 결합 전자쌍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합 전자쌍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게 어떻게 쪼개지는 거? 동일하게 나뉘어지는 걸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래 아시겠죠?
알겠죠? 저렇게 되는 반응을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바로 근데 이때 이 결합 해리 반응 1의 에너지 변화를 B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이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가 있을 건데 그거를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결합 해리 에너지는 놀라웠게도 이 B는 여기에는 결합 해리 반응은 always 흡열입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 해리 반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무조건 흡열입니다. 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은 결합 해리 과정이 무조건 흡열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해줄게요. A 3. 지금의 경우 흡열이고요. 한 마디 더 쓰자. 그래서 아까 BE 수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 해리 에너지는 그래서 값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436kJ/몰의 흡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일종의 뭐가 될 수도 있다? 엔탈피 변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 해리 과정은 항상 흡열이라는 거. 알겠죠? 아까 수소에 대한 결합 해리 반응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 에너지 관계가 이 정도가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요 지금의 경우 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지금 내 말을 뭐라 그러지? 그치. 지금의 경우 저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NA가 있고 CL이 어떤 상태냐면요. 얘가 이온쌍 상태죠. 이온쌍. 그러면 그 이온쌍 상태에서의 전자배치를 쫙 살펴보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짱 이렇게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결합 해리가 되었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요렇게 되는 게 바로 결합 해리 과정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자쌍을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준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경우 BE와 자, B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1번, 위치 에너지 2번. 저 세 개 항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왜냐하면 반응식을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온쌍 기체 아니에요.
이온산 기체니까 얘가 저기에 있는 상태 몇 번인 거예요? 상태 몇 번인 거예요? 그래프상에 상태 몇 번이에요? 이거 상태 몇 번이에요? 미케니즘 상의 상태 몇 번이에요? 3번. 상태 3번이잖아요. 아이고, 3번. 무슨 말 알겠죠? 근데 3번이잖아? 그 다음, 이거는 저 미케니즘 상에서 상태 몇 번이에요? 상태 1번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온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이온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정기적으로 중성, 정기적으로 중성.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태 1번, 이게 상태 3번이잖아. 그럼 이게 상태 3번이고 상태 1번인데 이 상태 1번을 일종의 반응물이라 생각할 수 있고 상태 1번을 생성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떤 에너지 차이를 연력학적으로 구할 때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1번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1번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0이죠? 1번의 위치 에너지 0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죠? 빼기 3번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뭐라고요? 마이너스 546.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값이 뭐가 나온다? 546kJ/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546의 의미는 다른 식으로 쓰자면 마이너스 B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어디가 결합 해리 반응이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1번 여기까지가 이게 결합 해리 과정인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와 관련된 모든 에너지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장서 쓰시오. 됐죠? 이것을 허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다. 됐어요? 더 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줍니다. 해줄게요. 싹 다 지워도 되겠어요? 다 줄게요. 이야. (5번) 자, 5번은 묘한 이름이 붙는데 하픈 미케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작살이라고 하는 건데 작살 작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1. 모델링. 자, 예를 들어서 NA가 이미 1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Cl-가 또 이미 1-가 됐어요. 이때 이 둘 사이 거리가 그냥 R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의 위치 에너지 표현, 이 경우의 위치 에너지 표현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뭐냐면 어쨌건 양이온이 됐잖아. 그럼 양이온이 돼가지고는 그 양이온이 됐으니까 이온화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다음 어쨌건 음이온이 됐죠. 어쨌건 음이온이 된 만큼 반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 차이만큼 얘네 척의 에너지 상태가 결정되어 있지만 어쨌건 거리 R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다시 양이온, 음이온이 됐으니 쿨롱 인력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전자친화도 쿨롱 상호작용을 싹 다 더한 게 위치 에너지지 뭐. 알겠죠? 왜냐면 에너지는 스칼라인지라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쭈루룩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더한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해했죠? 그렇다면 이때 두 번째 R 백설표라고 하는 거리를 구해볼 수 있겠어요? 이 R 백설표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어요? 저기 거리를 R 백설표를 거리를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영은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 친화도 한 다음에 빼기 4파이 입실론 제곱 R 백설표 한 다음 N2의 2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된 거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R 백설표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느냐?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 친화도의 짜잔. 알겠죠? 저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상에서 저런 특정 위치에 거리까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바로 3. 어떤 두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같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두 상태의 위치 에너지라니? 이거예요. 잘 봐요. NA인데 여기 최외곽 전자가 하나 있어요. 염소인데 최외곽 전자가 7개 있어요. 보이세요? 근데 이때 이 둘 사이에 거리가 하필 R 백설표만큼 떨어져 있어요. R 백설표는 이만큼이고요. 알겠죠? 이만큼이요. 알겠어요? 알겠죠?
이때 요 녀석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0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특별한 인력 있어요, 없어요? 인력이나 청력 없어요. 그냥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있다면 만류 인력 정도인데 만류 인력은 원자들 사이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힘이죠. 질량이 작으면 거의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류 인력 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양이온, 음이온이 됐는데 거리가 R 백설표예요. 이때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구했잖아요. 0이라고. 0이라고 구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상태는 어떻게 된다? 이 상태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즉, 뭐 말이냐면 양이온, 그러니까 뭐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두 원자가 R 백설표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나 그 상태에서 전자이동을 해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나 에너지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튀어 올라올 때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다시 또 이리 와도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전자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두 상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개념을 하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 녀석이 여기에서 이후 이온 쌍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특별한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들어보세요. R 백설표가 이건데 네 번째, 그러면 R 백설표의 최대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대값. R 백설표가 이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값을 생각을 해보면 자, NA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E제곱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4파이 입실론 제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이온화 에너지는 최대해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되겠죠? 전자 친화도는 최대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아, 이거 누구죠? 세슘이었죠? 요거 누구죠? 염소입니다. 즉 세슘 클로라이드입니다. 바로 CSCl에서 어떻게 된다? 이 두 원자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는 세슘 클로라이드는 이온쌍을 잘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온쌍을 엄청 잘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자가 알아서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으로부터 전 우주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는 이온쌍은 바로 누구? CSCl입니다. 그래서 세슘 클로라이드가 전 우주에서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선택지 살펴보도록 하죠. 선택지 분석. 다음 마지막으로 자, 선택지 기억. NA의 이유나 에너지는 염소의 전자친화도보다 크다. 맞죠? 기억은 아까 했고요. 그렇죠? 했고요. 그다음 니은. 점 A가 점 B보다 에너지가 큰 것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나요? 맞아? 맞아요? 자, 니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위치 에너지와 상호작용력 사이의 관계. 그래서 내가 어떤 식 하나 적어둘 텐데 그 식 외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저 수식 외우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뭐냐 이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를 짜잔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요. 알겠죠? 그럼 이 값은 뉴턴 티오리엠에 의해서 항상 인력 빼기 청력이에요.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이때 이 미분의 의미를 물리학에서는 실용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A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A. 문제에서 언급하는 A가 저기잖아. 그럼 이거 보면 짜잔 접선 그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 음수면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야? 청력이 더 크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 다음 거기에 B가 어디냐면 B는 여기거든. 그지? B가 여기잖아. 그럼 B라고 여기 하면 접선을 팍 그으면 자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면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커? 인력이 크다고. 알겠죠?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는 항상 저게 성립해요. 알겠죠? 물리학자들이 저렇게 되도록 탁 해놨기 때문에 저 표현을 외워. 알겠죠?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알겠죠? 외워. 그래서 위치 에너지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인력 빼기 청력이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라. 좋아. 그 다음 디귿. 자, 거기 보시면 포타슘과 염소로부터 KCl이 생성될 경우 E는 작아지고 R은 커진다. 맞아요? 여기서 E가 뭐지? 결합 어디에 나와 있어요? E가? 그래프상에서 뭐 이게 막 필기가 많이 됐어. EC는 쿨롱 에너지잖아요. 저희가 따로 필기라고 아, 야, 그래요? 저희가 따로 쓴 거. 아, 따로 쓴 거예요? 교사가 E는 EC래요? 아, 그 쿨롱 에너지래요? 아, 예. 쿨롱 에너지? 맞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선택지 디귿 봅시다. 보자. 자, 어디 줄 거냐? 저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다 지워도 되겠죠? 그죠? A.
자, 선택지 디귿. 이온 간 비교. 자, 우선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저기 있는 NaCl하고 그 다음에 KCl. 우선 첫 번째 1 RE 비교. 결합거리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NA하고 NaCl의 이온 결합 모델을 살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뚜두두두두 요게 R 플러스 요게 R 마이너스에 이게 이온 반지름이 될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럼 이 이온 반지름이 동그라미 약수자. 두 번째, 저 결합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면 바로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를 합한 거로 결합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지. 맞습니까? 즉 양이온 반지름하고 음이온 반지름이 있으면 그걸 더해서 결합거리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이야. 그럼 이게 Na 플러스의 이온 반지름, 염소의 이온 반지름이면 포타슘 염소에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세 번째 바로 ReNaCl과 ReKCl 이걸 비교하면 얘는 뭐랑 논리가 같을 거냐면 R 플러스 Na 플러스 R 플러스 Cl 마이너스 아니 R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R 플러스 K 플러스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거랑 논리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거니까 두 개를 더한 게 이거니까 그럼 이때 아시다시피 이거는 똑같으니까 나가리 시키고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 판단하면 되지. 누가 더 커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포타슘이 더 크죠, 반지름이? 왜? 포타슘은 몇 주기 원소야? 4주기 원소인데 소듐은 3주기 원소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결합거리는 어디가 더 길다? KCl이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됐죠? 됐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재밌는 거 여기 줄게요. 어디 지우지? 어디 지울까? 그러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이제 다 필요 없고 얘네들은 이 그래프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림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됐고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델타 E 무한대 비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이온화 에너지 Na 하고요. 이온화 에너지 포타슘 어디가 더 크죠? 이온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죠? 나트륨이 더 커요. 바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포타슘이 몇 주기 원소? 4주기 원소고 그 다음에 NA는
3주기 원소인데 껍질.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니까요. 그래서 NA보다는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죠? 더 작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Na 이온화 에너지에서 염소 전자 친화도 뺀 거, 포타슘 이온화 에너지에서 염소 전자 친화도 뺀 거. 역시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염소는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델타 E 무한대를 생각하는데 NaCl일 때와 델타 E 무한대를 생각했을 때 KCl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죠? 이쪽이 더 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NaCl은 147인데 KCl 정도 되면 한 100 미만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100 미만 정도 됩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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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세 번째 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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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자, 세 번째는 쿨롱 에너지 비교. 자, 일반적으로 요 쿨롱 에너지가 아까 어떻게 표현됐어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 2분의 NA의 2제곱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쿨롱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바로 NaCl일 때의 크기와 그 다음 KCl일 때의 크기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바로 크기는 이쪽이 더 클 거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왜겠어요? 왜냐하면 RE가 NaCl하고 KCl을 비교하면 아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았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결합거리가 이 반지름, 그러니까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떼고 크기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4 비비교. 자, 결합 에너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디가 결합력이 더 크다, 어디가 결합력이 작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NaCl이 더 크다. 자, 결합 에너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저 계산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BE는 자 봐요. BE는 저 위치 에너지 최소값의 마이너스 부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 부호의 마이너스 부호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하고 델타 E 무한대에 빼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 2분의 NA 2제곱 저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한 계산으로 이해되겠어요? 바로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최소값은 이 위치 에너지 최소값은 잘 봐요.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 에너지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에다가 요거 빼주면 요 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쿨롱 에너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E 무한대잖아요. 즉 델타 E 무한대에다가 쿨롱 에너지 크기 빼주면 그게 위치 에너지 최소값이 됐었다고요. 아까 계속 계산한 게 이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계속 계산해왔던 게 이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저기에 있는 B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얘 마이너스 드러내면 NA E 제곱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E 빼기 델타 E 무한대가 되겠지. 맞아요?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NaCl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쿨롱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크다고 했어? 쿨롱 에너지의 크기가 NaCl 쪽이 더 크다고 했죠. 그럼 NaCl 쪽이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NaCl은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크죠? 근데 NaCl은 보시다시피 델타 E 무한대가 더 컸어요? 더 작았어요? 더 컸죠? 즉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다고.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기 때문에 이걸 바로 짐작할 수 있다 없다? 짐작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사가 뭐만 비교하라고 한 거예요? 요것만 비교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이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됐어요? 자, 2번 보세요. 자, 2번 그래프는요. 그림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겠어요? 이번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에너지라고 그렸지만 2번의 에너지하고요 1번의 에너지가 지금 그래프가 같아요 달라요? 그래프가 다르죠? 1번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인데요 2번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거의 쿨롱 에너지만 표기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뭐하고 뭐를 뺀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관계는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이동 했냐 안 했냐의 차이죠. 그래서 2번에서는 뭐만 고려하겠다? 2번에서는 쿨롱 에너지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됐다. 자, 그러면 기억. R0는 두 이온 지름의 합니다. 맞아요? 자, R0를 다른 말로, 자, 2번 보고 있죠, 그래프? R0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R0가 결합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R0에다가 결합 길이라고 써. R0라고 결합 길이라고 써. R0에 결합 길이. 그리고 R0는 두 이온 지름의 합이에요? 뭐의 합이죠? 반지름의 합이죠. 반지름. 그래서 기억 틀렸죠? 알겠죠? 반지름의 합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그럼 R0의 크기는 MgO하고 CaO를 비교했는데 결합 길이가 어디가 길고 어디가 더 짧냐는 얘기예요. 자, 결합 길이 어디가 더 길고 어디가 더 짧아요? 자, 보시다시피 맥니지움은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그 다음에 칼슘은 4주기 원소죠. 그럼 결합 길이가 어디가 더 짧겠슈? MgO가 더 짧겠죠. 알겠죠? 그럼 니은도 틀렸겠네요. C요? C가 뭐야? 뭐야 이게? 오케이. MgO가 크다가 아니고 CaO가 더 크다. 난 이거 그 중간에 빼고 MgO가 더 크다고 봤네요. 그래서 칼슘이 4주기니까 CaO에서 결합 길이가 더 길겠죠? 니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E의 크기를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지만 여기서 E는 무슨 에너지예요? 쿨롱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아니에요. 알겠죠? 쿨롱 에너지야. 쿨롱 에너지. 쿨롱 에너지. MgO하고 NaCl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MgO가 더 커. 이유는 전하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MgO는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예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죠. 곱하면 뭐예요? 4고요. NaCl은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예요? 1, 1이니까 곱하면 뭐예요? 1이죠. 1.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번. 그림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점 NaCl은 곡선의 에너지가 최소인 점이다. 에너지 최소인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P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겠죠? 그림의 영역 ABCD 중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점. 만약에 그래프가 NaCl이 아니라 KCl이 되면 그 극소점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겠습니까? 자, 잘 봐요. 거기 보시면 우선 MgO, NaCl, KCl 중에서 쿨롱 에너지 크기 제일 큰 거. 승우 이해하고 있어요? 승우야, MgO, NaCl, KCl 중 쿨롱 에너지 제일 큰 거. MgO, NaCl, KCl 쿨롱 에너지 제일 큰 거. 이해 못 하고 있잖아요. 이해 못 하고 있잖아요. 자, 3번 보세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운다. 자, 봅시다. 연수 문제 3. 자, 아까 이걸 쿨롱 에너지라고만 생각하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극소점이라고. 극소점 보이세요? 극소점이라고. 이게 지금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이게 바로 쿨롱 에너지의 크기를, 쿨롱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걸 거고요. 알겠죠? 뭐 크기로 표현하자면 크기의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R2라고 해서 결합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합거리는 뭐 더하기 뭐라고요?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의 합이라고요. 이게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 쿨롱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2분의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이건 기억나요? 네. 그럼 얘를 다시 표현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Z 플러스 분의 2 제곱 한 다음에 R2분의 Z 플러스 Z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뺐을까요? 요 이 2를 왜 뺐을까요? 이거는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이 쿨롱 에너지의 크기를 생각해요. 크기에 저 Z 플러스 Z 마이너스 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무슨 관계? 얘가 언제 커지겠어요? 언제? 크기가 언제 커지겠어요? 얘가 커질 때 커지겠어요? 작을 때 작아지겠어요? 커질 때 커지겠죠? 아시겠어요? 분자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 쿨롱 에너지의 크기는 저 R2가 커질 때 커지겠어요? 작을 때 작아지겠어요? 작을 때 커지겠어요? 작을 때 커지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쿨롱 에너지의 크기에는 이 두 개의 요소가 영향을 주는데 이때 1번하고 2번 중 누가 더 중요한 요소겠어요?
어디가 더 중요한 요소냐면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온 간 비교. 보시면 MgO가 있고요. 또 누가 있어? MgO가 있고 NaCl, KCl 있잖아. 아, 어디 갔어? 내가 보던 거. 아, 저기 있구나. MgO하고 그다음에 NaCl, KCl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1 이렇게 따지면 1에서 Z 플러스 Z 마이너스의 크기. 승우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4. 이거 얼마야? 1. 이거 얼마야? 얼마야? 1.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결합 거리를 비교를 할 텐데, 결합 거리가 제일 짧은 게 몇 번이에요? 결합 거리 제일 짧은 거. 바로 결합 거리 제일 짧은 게 MgO죠. 이게 스몰 리스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가장 짧고요. 그 다음 NaCl 중에 KCl이 가장 깁니다. 그 다음 NaCl은 중간이고요. 이해하겠습니까? 승우 이해했어요? 둘 중에 결합 길이가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왜 NaCl보다 KCl이 더 길죠? 왜 얘보다 얘가 결합 길이가 더 길죠? NA는 몇 주 견소해? NA 몇 주 견소해? 3주기죠? KCl은 몇 주 견소해? 4주기죠? 주기가 크면 커져요, 짧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둘 중에 결합 길이 누가 더 커져요? 이쪽이 더 크다고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 MgO는요. MgO는 자, 맥리듐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맥리듐 원자번호가 12번이거든요. 산소는 몇 번이죠? 산소는 어디 갔어? 산소는 8번이거든요. NA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1번이고요.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염소는 보시다시피 17번이죠. 17번이죠. 자, 그러면 승우 잘 보세요. 음이온 반지름인데 산소 음이온 반지름하고 염소 음이온 반지름 어디가 더 커요? 염소가 더 크죠? 왜? 그렇지. 산소 몇 주기예요? 2주기 원소죠? 염소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자, 네 번째 양이온 반지름인데 Mg2 플러스 양이온 반지름하고요. Na 플러스 양이온 반지름 중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더 커요? 양이온 반지름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어디가 더 커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얘 원자번호 몇 번? 12번이고 얘 원자번호 몇 번? 11번. 어디가 양이온 반지름이 더 길어요? 이쪽이죠? 아, 내가 아니고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왜 이쪽이 더 커요? 뭐라고요? 자, 보세요. 자, 봅시다. 니온 10번 전자배치 어떻게 돼요? 10번 전자배치. 1s2, 그 다음 2s2, 그 다음 EP6죠? 11번 Na 전자배치 어떻게 돼요? 1s2, 2s2, EP6, 3s1이죠? 12번 맥니듐 전자배치 어떻게 돼요? 1s2, 2s2, EP6에 3s2죠? Na 플러스는 누구 전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거죠. 이걸 떼면 이 전자배치는 누구 전자배치랑 같다? 11번 Na 전자배치랑 같다고요. 그리고 누구 전자배치랑 같냐면 맥니듐은 3s2죠. 그럼 맥니듐을 2 플러스로 만들면 전자 몇 개 뗀다는 얘기예요? 2개 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랑 전자배치 같아요? 네온이랑 같죠. 그러니까 이 둘은 뭐가 같다? 전자배치가 같아요. 그런데 양전하가 어디가 더 커요? 이쪽 양전하가 크죠? 그럼 양전하가 클수록 전자를 안 당겨요? 전자를 강하게 당겨요? 전자를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최외각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양이온 반지름이 어디가 더 짧다? 이쪽이 짧은 거예요. 둘 중에 음이온 반지름이 어디가 더 짧다? 이쪽이 짧은 거예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을 더한 결합 길이도 둘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짧다고요? 이쪽이 더 짧다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길이고요. 요게 두 개 더하면 이 길이니까 얘보다 더 짧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화학 결합에 대한 것과 전자 배치에 대한 게 다 섞여 있는 문제라고. 알겠죠? 꼭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자, 종합하면. 자, 잘 봐요. 잘 봐. 자, 거리야. 자, 결합거리. 승우. 제일 짧은 게 누구야? 제일 짧은 게 누구야? MGO죠. 제일 긴 게 누구야? KCl이지. 중간에 있는 게 누구야? NaCl이지. 이게 거리야, 거리. 그 다음 Z 플러스 Z 마이너스. Z 플러스 Z 마이너스 제일 큰 게 누구야? MGO지. 그러면 Z 플러스 Z 마이너스가 클수록 쿨롱 에너지 크기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럼 쿨롱 에너지의 크기가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잖아. 그러면은 이 MGO의 쿨롱 에너지는 얕겠어, 깊겠어? 깊겠지. 깊은 거 알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MGO라고 알겠어요? MGO의 쿨롱 에너지라고. 알겠죠? 그러면 둘 중에는 잘 봐. 쿨롱 에너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둘 중에는 Z 플러스 Z 마이너스가 어때? 같지. 그러면 이게 같잖아. 그럼 결합거리로 판단해야 되겠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아? 이게 짧지. 짧으면 쿨롱 에너지가 깊어야 돼, 얕아야 돼? 깊어야 되겠지. 그래서 NaCl은 이쯤 있는 거야. 알겠어요? 깊이가. 그럼 마지막 KCl은 이쯤 있겠지. 그거를 연결하면 KCl은 이쯤이고
NaCl은 이쯤이고 MgO가 이쯤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NaCl에 대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MgO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KCl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똑같은 그래프의 극소점 위치만 본 거라고. 극소점. 그 극소점을 이런 논리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알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걸 묻고 있는데 문제가 단촐해서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알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극소점의 위치가 NaCl이 이거면 극소점 위치가 KCl 여기고 극소점 위치가 MgO 여기라고. 교사가 이걸 냈다는 얘기는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 낸다는 얘기야. 잘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아, 빡세.